젊은 사람들에게서 뇌졸중이 올 때 생각해야 될 것들이 고혈압이 가장 큰 원인이긴 하지만은 특히 요즘에 많아지는 것이 이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상계백병원 신경과 박중현입니다. 저는 의정부 을지대학교 병원 신경과 강민경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젊은 사람도 뇌졸중이 올 수 있나요? 이런 주제입니다. 사실은 저도 지금 30에서 40대 정도의 나이고 이제 뇌졸중은 사실 어르신들이 생기는 종류의 병이라고 생각해서 저랑은 동떨어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젊은 사람도 뇌졸중이 올 수가 있나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3, 40대 젊은 분들에게도 뇌졸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한테 입원하신 분이 있었는데요. 30대 중반 되신 분이 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아무리 생각해도 뭐 고혈압이라든지 고지혈증, 뭐 당뇨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요. 그런 원인을 찾아봤더니 혈관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유전적인 것도 젊은 분들이 뇌졸중이 생겼을 때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모야모야병이라는 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동맥경화랑 좀 다른 기전으로 해서 생기는 혈관이 좁아지는 병입니다. 그분은 혈관이 좁아지다가 결국에는 버티다 못해서 혈관이 막혀서 뇌경색이 온 거더라고요. 일반적인 약물 치료하고는 조금 다른 수술적 치료를 권해드려서 조금은 좋아지는 상황이 됐었는데요. 그러면 그 환자분은 이제 유전적인 이유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젊은 뇌졸중 환자분은 나이 드신 분들의 뇌졸중이랑 뭐가 좀 다른가요? 저희가 조심해야 되는 거나 생기는 이유가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뇌졸중이 생기는 원인은 나이 드신 분들하고 젊은 분들하고 사실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뇌졸중의 위험인자라는 것이 있죠. 제일 큰 게 나이고요, 사실은. 그 다음에 고혈압이라든지 고지혈증, 담배, 당뇨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이 뇌졸중이 생기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위험인자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모르고 있었던 경우도 있고 알고 있던 경우에는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이런 위험인자들이 없는데도 뇌졸중이 왔다 그러면은 유전인자들이 있는지 꼭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30대 환자분이 오셨는데 가족 형제분들이라든지 부모님들이 젊은 나이에 뇌졸중이 왔었는지 그런 것들도 한 번씩은 꼭 체크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 것들을 좀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혹시 젊은 사람한테서 생기는 뇌졸중이 증상이나 치료가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원인이 비슷하기 때문에요. 증상이라든지 치료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우리가 치료를 얘기할 때 대부분 원인에 맞춰서 하게 되는데요. 뇌졸중이라는 것이 혈관변이기 때문에 동맥경화에 의해서 생기는 원인이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약물 치료라든지 필요에 따라서는 혈관이 좁아져 있는 경우에는 스텐트 치료라든지 넓혀주는 치료를 하게 되고요. 심장이 이상이 있어서 생기는 심인성 뇌졸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심장에 혈전 같은 것들이 생겨서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부정맥이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항응고제라는 약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고지혈증이라든지 당뇨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있게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잘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약물 치료를 하는 것이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젊은 나이에 뇌졸중이 오게 되면 사실은 이제 좌절도 많이 하고 이제 한창 사회생활 하셔야 될 나이에 이제 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잖아요. 네. 젊은 분이 뇌졸중이 왔을 때 이제 직장 생활이나 하던 업무를 계속하는 거는 무리가 없을까요? 증상에 따라 다르겠죠. 네. 그래서 젊은 분들은 기본적으로 회복이 좀 빠르니까 나이가 드신 분에 비했을 때 어느 정도 신경학적 결손이 있다 하더라도 회복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일상생활 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급성기 시기가 지났다. 그러면은 원래 하시던 일을 업무에 복귀하시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좋고요. 정신적으로도 그 집에서 쉬거나 그렇게 계속 치료를 받는 것보다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거기에 적응하면서 하는 것이 훨씬 권장할 만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서 뇌졸중이 올 때 생각해야 될 것들이 요즘에 이제 많이 느끼는 것인데요. 고혈압이 가장 큰 원인이긴 하지만은 특히 요즘에 많아지는 것이 이제 고지혈증입니다. 아무래도 식생활이라든지 습관 이런 것들이 콜레스테롤이 많이 쌓이는 그런 상황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간과를 하면 안 되겠는데요.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은 전체 우리나라 인구 30세 이상 성인들을 놓고 봤을 때 10명 중에 4명은 고지혈증, 이상 지질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이 이상 지질혈증, 고지혈증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따라오는 문제가 어디까지 치료해야 될 것이냐. 건강검진에서 나오는 우리 기준을 보면은 콜레스테롤이라는 것들이 저밀도 콜레스테롤도 있고 고밀도 콜레스테롤도 있고 중성지방 요 세 개를 합쳐서 전체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데요. 전체 콜레스테롤이 어느 수준 이상이면은
고지혈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성분들이 조금 이상 있으면 이제 이상지질혈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의사들이 스타틴이라고 하는 약물을 쓰게 됩니다. 스타틴이라고 하는 약물을 쓰게 되면은 LDL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나쁜 콜레스테롤인데요. 이것을 떨어뜨리면 떨어뜨릴수록 좋다. 뇌졸중이 오신 분도 이거를 떨어뜨리면은 재발이 적고 그렇게 된다는 연구도 많이 나와 있고 뇌졸중이 오지 않은 분들, 특히 건강검진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도 걱정이 많으실 텐데 LDL 콜레스테롤이 낮을수록 더 좋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예방 차원에서 스타틴 치료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건강검진하면 그 주는 결과표를 다 모아놔요. 저희가 콜레스테롤을 조절을 한다면 그 수치에서 어떤 수치를 어느 정도 조절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지침을 주실 수 있을까요? 고지혈증이 수치 기준이 있을 텐데요. 총 콜레스테롤이 240 이상이거나 LDL 콜레스테롤이 130 이상이면은 어느 정도 높다고 할 수 있는데요. 160 이상 되면은 굉장히 높은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는 생활적인 부분, 운동을 한다든지 체중을 조절한다든지 하는 생활적인 부분으로 떨어뜨려 볼 수 있겠는데요. 3개월 이상을 했을 때 그렇게 떨어지지 않으면은 스타틴이라고 하는 약물을 쓰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뇌졸중 환자분들께서 스타틴을 사용하지 않고 생활적인 부분만 하려고 했을 때는 굉장히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생활적인 부분도 강조를 하지만은 스타틴이라는 약물을 기본적으로 깔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다 아시겠지만은 젊은 분들이 뇌졸중이 왔을 때 흡연을 항상 체크해야 됩니다. 이건 나이 드신 분도 마찬가지인데요. 흡연을 하게 되면은 2배 이상 뇌졸중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고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연은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이 담배를 피는 경우에는 뇌졸중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항상 금연을 염두에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하는 거는 안 되나요, 교수님? 담배는 타협이 없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조금 피워서 괜찮겠지 또는 요즘에 그 전자담배 있죠. 전자담배 같은 걸 펴서 괜찮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직까지 논란이 있지만은 피면은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젊은 사람들에게도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나이 드신 분들하고 사실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위험인자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면은 여명이 더 길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조절해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대한뇌졸중학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